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찬란한 아라가야의 왕도,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군 출신 조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균형 발전 및 화합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도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상생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보건국장 이도환입니다. 정부는 2008년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 확충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국장님, 먼저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남도 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현황과 판매 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예, 금년도 3월 현재 도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50개소가 있고 판매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의 답변대로 도내에서는 50개 업체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우선 구매 실적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19년도에는 1%를 달성하였으나 21년도에는 0.54%로 떨어져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생산되는 좀 단가가 낮은 사무용지, 인쇄류 등의 좀 구매가 집중되는 것이 원인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 설비와 같은 생산 시설이 없어서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우선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해서 부서 컨설팅 등 매달 실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의원께서 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매월 부서별로 실적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생산품이 최대한 구매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3월 15일 경남도 주최로 도청에서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시군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까지 합해서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교육을 실시하고 판촉 행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과의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5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18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8개 시설에는 신축이나 개보수 등 장비 보강을 위해서 2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남에는 좀 그런 품목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LED 등 건축 토목 부분도 조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지원해서 경남도 내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으로 중증장애인 1%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생산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더 많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분야 개발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린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경남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1%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식 정지를 위한 그 교육이라든지 또 구매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조금 전에 담당 국장이 설명드렸듯이 건축 설비라든지 기계 장비와 같은 이런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구매 비율이 낮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구매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함안군 7섭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2013년 5월 주민들이 10년간 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우리 시설에 혐오 설치는 안 된다라는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 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발생량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도 아니고 전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이 다 내 지역에 모인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된 반대에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칠서 산업단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정한 그 기준 면적 이상 으로 되고 그다음 그 폐기물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대상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는 의무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9월 실시한 11대 빈지태 도의원 도정 질문 시 도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일반 및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을 도가 승인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2013년 11월 정정고시를 통해 지정 폐기물 처리와 소각시설 설치 계획을 삭제하여 폐기물 처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자료 화면 8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산업단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르면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 용지에는 산업 폐기물의 매립, 소각, 분해 등 규모 용량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의 내용대로라면은 지정 폐기물과 소각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통합 지침에 대한 그 고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정정 사유를 보시면은 그 폐기물 처리 대상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 인허가 사항으로서 그 일반 폐기물은 함안군에서 그다음 지정 폐기물은 낙동강력의 환경청에서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13년도의 고시는 앞으로도 변경이나 정정될 이유는 없겠네요. 예, 지금 상태에서 그 특별히 그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갈 특별한 겁니다. 사정이 있으면 변경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법에서 또 다시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적에 상위법에서 바꾸라면 바꾸면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냥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칠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 부지 일부를 소각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해석과 그 인허가권자인 낙동강청의 견해가 확실히 달리거든요. 이 법률 문구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보면은 그 신규 그 산업단지를 할 적에 이제 요걸 그 적용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가 있는 건데 법이 그 시행되면서 근데 이 부분은 그 기존에 있던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걸 소급 적용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에 그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환경영향평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절차를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함안군 칠서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 중에 첨예한 사항이 바로 소각시설과 지정 폐기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전임 도의원도 도정 질문에 나섰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었고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번에 우리 지역구 도의원 또 이 자리에 설 사안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속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도만 입장을 정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허가관청인 환경청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걸 관리하는 자치단체인 함안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관련 주체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해서 고시 부분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입장을 밝힌다든지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소근입니다. 함안 7서 산업단지 내에는 이미 소각 및 열 해수 시설이 입지해 있어가지고 하루에 500톤을 넘게 태우고 있습니다. 또 각종 배기, 내기 배출 사업장이 내뿜는 매연과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도 않고 또 인근의 창녕의 우기수 도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함안 7서 산업단지가 2020년 4월 20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도 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함안 7서 산업단지에서 넘어오는 악취와 유해 물질로 함안 지역뿐 아니라 인근 창녕군 남지역 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7서 산업단지 내에 대기오염 물질 초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내용과 시설 개선 명령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총 115회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했고 이 중 5건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추가에 따른 개선 명령으로 시설 개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사업장은 총 47개소이고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이 66건 발생해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추가로 개선 명령이라는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총 18건입니다. 하지만 대기 오염과 악취 피해 외에도 함안 인근 창녕과 창원 등 창녕 한만보를 기준으로 취수원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의 지하수와 토양 오염은 곧 반경 2km 내 낙동강 오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낙동강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도민의 식수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7서 정수장관은 2km로 방류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공단 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고 방류 시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낙동항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에 유해 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 저류조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함안군과 함께 그 7서 산단을 잘 관리하고 주민들께서 생활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살피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 7원과 창원 북면을 잇는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안 7원과 창원 북면을 잇는 도로 개설은 함안 군민이 20년간 간절히 소망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함안군은 7원읍을 비롯한 7서 7북 및 내서읍의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입지 등 도시 성장에 비해 가로 통행 속도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있어 우회 도로 개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 광역교통망 건설에 따라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함안 창원을 거점으로 하는 내륙 물류를 연결할 스마트 물류 산단의 구축을 위해 함안과 창원은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국토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창원 북면 간 도로 개설을 위해 그간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해당 구간은 기존에 그 도로 노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창원시와 함안군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해야 합니다만 과다한 지방재정 부담이라든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함안 7호과 창원 북면 간 도로 개설은 지역 간 통행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우회시켜서 도심지 교통 혼잡 해소 효과뿐만 아니라 창원, 함안 지역 산업단지 간 연결성 강화로 경상남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온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창원 북면 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뭐 워낙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재정 사업으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안군과 창원시가 같이 우리 도와 협력을 해서 지금 정부가 국도 확충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지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는 이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또 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자도로라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신해 행정에서 추진하고 계신 사항들을 확인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조금이나마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